네, 포커스 코너입니다.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과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부의장님. 동교동계 민주당에서 6선까지 하셨고 예. 그리고 지난 12월에 일찌감치 민주당 탈당하셨고 지금은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왜 민주당 나오셨고 지금은 어떤 역할 맡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새로운 미래의 고문 맡고 있고요. 네. 그동안에 이제 창당 작업이 바빴어요. 제가 창당 준비위원장 맡아가지고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시도당 대회도 하고 이제 창당을 다 마치고 나서 고문하고 있는데 원래 탈당은 12월 달에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12월 달에 탈당을 한 것은 그때 왜 그랬냐면 이재명 대표 민주당이 너무 일인 중심 사당화가 돼가지고 앞으로 발전성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당내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또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도 사라지고 껍데기만 사진관처럼 사진만 두 번 사진 모셔놨지 실제로 거기에 남아있는 민주주의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냥 실제로는 좀 제가 좀 사실은 남아서 국회의장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당선하면 7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최다선이죠, 민주당에서도. 네. 그래서 좀 잘 지내서 공천도 받고 의장 하는 욕심도 하고 싶은 욕심도 있었는데 도저히 이거 아니더라고요. 김대중 옛날 선생 탄압받던 전두환 때 네. 저한테 늘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은 사람은 뭐가 되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의장 안 되면 안 하면 뭐 어때? 내가 바르게 살자 하면서 탈당을 했고 또 이낙연 전 대표는 저하고 왜 서울대 법대 동창 아닙니까? 예, 친구입니다. 예. 그래서 외롭게 투쟁하길래 예. 옆에 섰죠. 공천 갈등 속에 지금 민주당에서 탈당하고 있는 의원들과는 이제 탈당의 성격이 좀 다른데 이제 민주당의 갈등 지금 현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여쭙도록 하고 예. 그래서 제3지대 빅텐트로 기대를 모았던 개혁신당과 11일 만에 예. 지금 새로운 미래는 헤어졌습니다. 예. 결별 후에 지금 상황을 좀 여쭈면 잘 헤어졌다 싶으세요?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게 헤어지지 않았어야 되고 우리가 1월 한 달 그 원칙고 상식분들하고 중텐트하면서 시간을 많이 낭비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감동을 줘야 된다 해서 저도 이렇게 이걸 원했던 것이죠. 개혁신당 이준석 쪽하고 합하는 거. 예. 그래서 성사가 돼서 참 기뻤는데 이 깨진 건 처음에 안 아픈 것만 또 못한 결과가 됐죠. 지금은 이제 나름대로 정체성을 확립해서 우리는 우리대로 이렇게 어설픈 동거보다 혼자살이가 낫다 이런 분위기로 좀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또 우리 입장을 호소하기는 더 좋아졌다 생각합니다. 새로운 미래의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서 여쭈면 예. 그 인재 영입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80세 시니어 모델 최순화 씨를 영입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예. 지금 뭐 어떻습니까? 최순화 모델 81세인가 그랬다는데 예. 그분 대단하신 분이죠. 그 패션 모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었어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도 늦은 게 아니다. 그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용기를 잃지 않고 도전하는 그런 정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영입한 거고 또 지금 날마다 한두 건씩은 지금 앞으로 발표할 계획이에요. 좋은 분들을 자꾸 모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렇게 국민들에게 그 호소력 있는 사람을 자꾸 영입해서 이렇게 앞에 세우면 또 이제 좋은 효과를 거두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최대 승부처가 뭐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만 수도권과 중도층과 젊은층이다 뭐 이렇게들 예.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각 당의 노력과 비교를 했을 때 예. 새로운 미래는 어떤 것 주력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중도 그리고 이제 수도권과 호남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이렇습니다. 이제 이 국민의힘도 싫고 민주당도 싫은 그런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지로 제시한 게 우리 신당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정치에 비교적 관심이 좀 적었던 분을 정치의장으로 모셔오고 이분들에게 정치적인 힘을 입히자, 힘을 그분들로 하여금 갖게 하자. 이게 우리 신당이니까 중도가 주로 목표가 되고 그리고 수도권과 호남이죠. 이낙연 대표 출마 여부는 결정됐습니까? 아니요. 아직도 결정은 안 네, 됐습니까? 지금도 우리 이제 내부에 예. 의견이 쫙 갈려요. 어떤 분들은 출마를 해서 그 바람 좀 일으키자.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전국 선거를 지원하고 다녀야지 어떻게 하냐.
그런 입장에 지금도 있어요. 부의장님께서는 이 대표 지원 유세 다녀야 된다, 출마하면 안 된다, 이거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지난번에 밝히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전에 어디 방송에 한 걸 들으셨어요? 예, 들었는데 제가 그 입장 그대로세요? 아닙니다. 좀 다릅니다. 제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낙연 대표가요, 한 선거구에 묶이면 다른 데 지원 어려운 건 지금도 변함없이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옛날 정대철 지금 환정회장님 중구가 표바다 아닙니까, 그분은. 거기에서 나왔다 떨어진 적이 있어요. 왜 떨어지냐면 그냥 본인은 되는 줄 알고 나무 지역 지원 오고 다니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출마 안 하고 대신에 나는 광주 들어가서 이낙연 대표가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사 가서 살면서 광주, 전남, 전북 다 매일 돌면서 얼굴 자주 보면 거기 이웃 아닙니까? 또 수도권에도 올라오셔서 하고 예. 그렇게 하면 되지. 한 군데 묶여있어 출마하면 그 지역에서 지역을 하루만 떠나도 바로 나쁜 말 돌아요. 저분이 뭐 자만했다. 라이벌들이 그렇게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자만이다. 여기 떠났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출마는 않고 들어가 사시면서 하는 게 좋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이사를 가서 그 지역구에 사시면서 그 지역구 출마하는 거 그게 더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지역에 한 주 구역에 출마를 하면은 광주만 해도 구역이 여러 개 있고 전남 다음은 굉장히 많죠. 전북까지 하면 전북만 해도 또 10개 구역. 여기 그러니까 3, 40개 구역을 어떻게 다 돌겠어요. 선거해야지. 그 자기 한 군데. 그래서 출마는 안 하면서 사시면서 돌면 쉽다. 여전히 어떤 한 지역구에 묶이지 말고 전체 판을 이제 좀 지원해야 된다. 뭐 똑같은 의견이시네요. 그건데 예. 다만 이제 그 광주 전남 거기가 이제 번향이니까 이낙연 NY로 쓴 번향 거기서 좀 바람을 일으키고 호소력을 가지려면은 초석으로 볼 수 있게 거기 살면서 얼굴 보이고 그렇게 친근하게 만나는 게 좋다. 의견이 바뀌셨다고 해가지고 크게 지역구 출마 막 이렇게 바뀌신 줄 알았더니 그냥 이사에서 좀 거치가 좀 지역에 있어요. 저는 이거 아니면 저걸로 이렇게 한다는 게 좀 그게 옳은 생각으로 안 보입니다. 출마 거기 해야 되냐 아니면 안 해야 되냐 이것만 갖고 지금까지 논쟁을 했는데 예. 저는 그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가지 장단점을 장점을 다 채택한 그런 제 사무 절충안이 제 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탈당을 하셨지만 이제 민주당의 공천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임종선 전 실장 공천 배제로 지금 민주당의 공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글쎄 참 민주당은 말이에요. 어찌 봉화 쪽 말은 좀 듣고 평산 쪽 말은 좀 안 듣는 것 같아요. 그 종로는 보니까 곽상원 씨 오늘 단수 공천했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입니다. 그렇죠. 예.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양산에 자주 가잖아요. 이재명 대표 가서 인사하고 막 언론 플레이를 대단히 하잖아요. 사진 찍어서. 그런데 또 말할 때 보면 공관위에서는 전에 보니까 아니 지난 이재명 대표 대선 때 패배의 원인 제공한 사람들은 공천을 안 좋아한다면서 문재인 쪽을 겨냥했잖아요. 네. 실은 패배한 원인이 이재명 대표 자신이죠. 자신이 껄쩍지근한 무슨 그런 지금 사법 리스크가 걸려 있습니다만 그런 혐의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표가 안 나온 거지. 표차가 근소했잖아요. 그만큼 표차가 근소한 것도 문재인 대통령 덕입니다. 왜냐하면 문 대통령 임기 말 지지도가 국정수행 지지도가 45%나 됐어요. 대단히 높았어요. 그러면 그 덕을 봐서 그나마 조금 진 거지. 그걸 왜 그래서 떨어졌다고 하나. 선전하는 건 선전이고. 그래서 지금 문파 이른바. 네. 이른바 친문 의원들에 대해서 저렇게 박도하면 안 돼요. 그분들을 중용을 해야지. 그런데 임정석 의원만 하더라도 실은 그렇게까지 임정석 의원 하나를 놓고 저럴 일인가. 실은 임정석 의원이요. 이미 컸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연일 방송에 임정석이 초점이 돼서 막 여러 날 이렇게 뉴스에 나오니까요. 사실은 내가 임정석이라면 그 무슨 중성동갑 거기에 해달라고 최고위원회 읍소올 일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 데나 나가도 됩니다. 웬만한 데 나가면. 이제 그 정도로 이 성과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은 임정석을 배제하면서 임정석을 지금 키워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럼 이재명 대표는 지금의 이 공천 갈등을 어떻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는요.
내가 임종석 씨 공천 거기서 못 받는다는 거 엊그저께 예언했습니다. 이미 주변 사람들이 왜 임종석 공천을 자꾸 뒤로 미루냐 그러길래 그러면서 사람들 생각은 극적인 효과다. 결국 줄 거다. 왜냐하면 양산에서도 원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이해찬 대표가 또 적극 원한다고 그러는데 안 주겠냐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서 다만 지금 공천 갈등이 그거 하나였던 것처럼 그걸 정성동갑의 공천을 줌으로써 이 문제를 일단락 그런 시각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예. 대답하는데 나는 뭐라고 말했냐면 아니다. 이건 이재명 대표 마음속을 몰랐는데 내가 이재명 대표 마음속을 압니다. 이 지금 굉장히 불안한 이재명 대표 그 마음으로는 그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잠정적 대선 경쟁자입니다. 대선 후보. 그래서 거기는 공천 거의 다 안 준다. 내가 했더니 딱 들어맞네요. 오늘 보니까 뭘 안 준다고 났네요. 어저께인가. 어제입니다. 예. 네, 그리고 또 그런 각도로 보면 그런 흐름으로 보면은 박지원 전 원장님. 예. 저한테 10년 선배고 동교동 하셔서 제가 말은 함부로 못 합니다만은 예. 그것도 공천받기 어렵습니다. 왜냐? 되면은 8월 전당대회 때 당대표 한다고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호남 대의원이 많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당권 호남 대의원이 많아요. 경쟁에서의 그래서 예. 이걸 민주당 입장에서들 사람들이 아직도 보니까 예측이 안 맞는 건데 이재명 대표, 불안한 이재명 대표 마음에 들어가서 보면 예측이 정확해요. 다만 하나 변수가 있습니다. 네. 박지원 의원은 뭐냐면 무속으로 나와서 될까 봐. 거기 그런 걱정 때문에 뭐 공천 가능성도 있겠지만 일단은 거기는 올드베라는 이름으로 배제 모드 이미 그런 흐름이 나왔죠 지금.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지도부에서는 4년 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똑같은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아마 4년 전보다 더할 거요. 4년 전에도 제가 좀 그때 컷오프 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컷오프가 아니고 저는 단수 지명을 해야 되는 경우는 걸 걸로 다 보는 경우였는데 안 했죠. 그리고서는 요즘 보니까 왜 박용진 의원 하위 10% 또 김한정은 하위 받았다고 10%인데 예. 어떻게 경선 남아서 해보려 한다고 또 그랬대요. 네. 내가 전화를 좀 해주려고 그래요. 그거 될 일이 아니에요 그게. 나는요 4년 전에 하위 10%에 들지도 않았어요. 예. 왜 안 들었냐면 그 다면평가 의원들끼리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특별히 좋았던 겁니다. 왜 좋았냐면 제가 국회 부의장 할 때 의원들 다 만나다니고 생일날 꽃 보내고 친하고 또 의장 해보려고 또 그런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면평가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기업처럼 막 수백 명 직원들이 되거나 이런 데 같으면 몰라도 너무 주관적인 사람 뭐 100여 명 있는 데서 모여가지고 예. 자기하고 경쟁 입장 있는 사람은 점수 주죠 다. 밥 한 번 먹거나 친하게 지냈으면 잘 줘요. 제가 그 덕으로 친하게 지냈더니 다면평가가 그냥 100점 되다시피 해갖고 그것이 그 의정평가가 좋게 나왔어요. 뭔가 하위 10% 안 들었어요. 그런데도 왜 제가 탈락이 됐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후보 적합대로 주는 사람 요새 나오죠. 경선 직전에. 네. 후보 적합대로 주는 사람이 제가 44%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차점자가 22%가 나왔어요. 그러면 22% 차이면서 더블이죠. 우리 특별당규가 뭐라고 되냐면 1등, 2등 차이가 20% 이상 차이 나면 단수 지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무처에서는 우리 보좌관한테 거기는 경선 없습니다. 그냥 지명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근데 않더라고. 왜 안 하냐면은 당무회 때 제가 이해찬 대표한테 많이 대들었어요. 왜냐하면 이해찬 대표가 뭘 권위적이 되셔가지고 뭘 하는데 누가 반대들을 안 해. 버럭 화낼까 봐. 그래서 제가 다선 의원이 그 발언을 하는 거 아닌데 발언해가 맨날 브레이크를 걸었더니 어느 날 사무총장이 나한테 그래요. 사석에서 선배님 당무회 때 발언 좀 안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 했더니 당대표 안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래서 제가 미움을 털을 베기니까 근데 지금 박용진, 김한정 씨 같이 미움 털 베긴 사람들이 네, 그렇게 하위 10% 통보 받았지만 나는 남아서 경선 완주하겠다 이렇게 뜻을 밝히고 있는데 그거 왜 안 된다고 보십니까? 전혀 상황을 모르는 얘기 그냥 떨어져서는 이제 마치 실력이 없어서 떨어진 것처럼 되니까 내가 이따 오늘 저녁이라도 두 분 전화 좀 하려고 그래요. 네,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그거 당장 탈당하고 나와야지 그게 말이 되냐. 거기서 무슨 뭘 해보겠다는 거냐. 도대체 차라리 불출마를 선호하든지 민주당으로 남고 싶으면 내가 그래서 조언하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탈당하는 것에 대해서 경기 질 것 같으니까 나가는 거다. 경기를 안 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늘 그건 말도 안 돼. 그건 이재명 대표 말도 안 되는 게 도대체 선거 지금 며칠 남았다고 이 경선 룰, 심판 룰을 막 바꾸는 게 이게 골대 옮겨놓는단 말이 맞죠. 축구하는데 골대 옮겨놓으면서 하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그렇게 해놓고 진다는 말이 되나? 지는 게 아니죠, 그건. 그거는 4년 전보다 똑같은 거예요. 4년 전에 어땠냐면 떨어질 사람 정해져 있었어요. 저기 이미 2020년 4월 선거인데 네. 2019년 11월에 이미 찌라시가 왜 찌라시라고 왕고 뭐라고 하죠? 정보지가 돌았잖아요. 정보지가 돌아가지고 10몇 명 떨어진다. 거기 저 있고 신경민, 이종걸 다 있었어요. 근데 그대로 현실이 그래서 난 됐다? 그 당시는 예. 자, 우리 당이 시스템 공천인데 무슨 떨어질 사람이 미리 정해져 말도 안 되는 했는데 결과를 봤더니 공천 결과를 봤더니 거의 다 들어마 있어요. 근데 기억나는 게 이상민 의원이 그때 들어있었는데 공천이 나중에 됐대. 이렇게 예외적으로 몇 사람 빼고는 다 들어맞아. 이런 경선들을 하는데 말이 시스템이지 이게 무슨 공정한 경선입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말은 100% 더. 시스템이지만 기존에 일단 소위 제거해야 되는 의원들에 대한 리스트는 정해져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이번에는 친일부 했을 거예요. 떨어뜨리는 방법이. 이번에 나오고 있는 게 우리가 저 사람들 미움 사주했던 사람 하나같이 마이너스 10% 아니 하위 10% 아니면 하위 20%로 막 나오고 있잖아요. 뭔가 좀 과감하고 이 얘기했던데 오늘 방송 아까 오다 보니까 왜 선관위원장 했던 그 정필모 씨인가요? 예, 사퇴했죠. 선관위원장 사퇴했는데 그분이 하면서 오늘 얘기가 여론조사 업체와 관련해서 나도 몰랐다, 속았다 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했습니다. 선관위원장도 모르는 여론조사 업체를 막 했다는 건데 그것이 4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름을 말하는 게 주식회사 뭐라고 하는 업체인데 그게 뭔가 알아봤더니 자본금 5천만 원짜리. 그리고 알아봤더니 이재명 도지사 때 경기도에서 용역을 몇 년 받아서 했던 업체더라고. 아무도 모르는 업체인데 거기다 그걸 다 줬잖아요. 그리고 컴퓨터에서 나왔다. 저 때도 그랬습니다. 대선 후보 경선 때도 이낙연, 이재명, 정세균 등 경선할 때도 그것이 그거를 했어요. 그래서 내용을 그 당시에 이 서른 의원 등한테 제가 전화했어요. 아니 대선 후보 경선 한다는데 컴퓨터에서 나오는 것만 자꾸 발표하는 것만 믿냐. 컴퓨터에 입력하는 로그인 자료가 정확한지 하나 가서 봐야 할 거 아니냐 했더니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압니까 컴퓨터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선관 저기다가 컴퓨터 전문가를 하나씩 추천해서 후보들이 그때 로그인 자료가 정확한지 나오는 게 정확한지 입력하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그러니까 바로 당시에 이상민 선관위원장이 옳은 말이네 해놓고서는 그 다음 날부터 도망내서 전화 안 받고 도망.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지만 개입의 여지가 굉장히 많을 수 있다. 이제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국민의힘 공천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도 시스템 공천. 국민의힘 공천은요.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은 용각산 공천. 용각산이 뭐냐면 무슨 뜻입니까?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뭐 옛날에 광고 많이 나왔죠. 예. 네, 이게 뭐냐면 컷오프 안 하고 현역을. 여기 있는 현역 저기다 돌려막고. 이렇게 하니까 조용하긴 조용해요. 그래서 무음 공천, 용각산 공천인데 저기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자리가 없습니다. 정치가 발전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자를 사람 잘려야 되는 거예요. 경선시켜서. 근데 다 보장해줘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 발전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그런 정치 행태고 지금 민주당 하고 있는 건 뭐냐. 예. 퇴행 경선. 그보다 더 나빠. 이건 전두환 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 사람 딱 시키고 싶은 사람 시키는 거, 심는 거. 이런 공천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민주당에서 그래서 하위 10% 통보를 받은 박영순 의원은 탈당 선언하고 어제 새로운 미래에 합류를 했죠. 그리고 그랬죠. 오늘 서른 의원, 오선의 서른 의원도 탈당을 선언했고요. 예. 그리고 홍영표 의원도 아직 탈당하진 않았지만 그런 시사성 예. 발언이 나오고 있어서 주목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서른 의원도 새로운 미래로 합류를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알고 저는 계세요?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화도 제가 자주 했습니다만은 예. 서른 의원이 정의감이 있는 분이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박영순 의원이 참 지혜롭고 정의감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박영순 의원은 제가 자주 통화해요. 제가 왜 그 민주당에 있을 때 여러 가지 했나요? 중앙위원회 의장도 하고 전당대 의장도 했는데 후원회장도 했거든. 후원회장 할 때 대전 지역 후원회장이 또 박영순이었어요. 그래서 통화를 그랬는데 왜 이렇게 빨리 왔습니까? 거꾸로 물었더니 그러더라고. 지금 말이죠. 생각해보니까 탈당하고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고 이낙연 신당이 정의다 이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잘못돼서 차고 나왔으면 민주당이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그걸로 왜 합류하지 않냐 이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바로 왔다. 그리고 또 시간으로 봐도 선거가 겨우 40일 남았는데 빨리 가서 지금 찬밟고 뛰는데요. 지역에서. 지금 그렇게 해야지 언제 머무를 힘이 있냐. 그리고 우리 서른 의원, 홍영표 등에게도 네. 내가 이런 말 하고 싶어요. 그런데 뭐 민주연대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좀 어떻게 언론해 본다고 그러고 좀 시간을 좀 벌려고 하는 것 같던데 잘못 생각입니다. 바로 예.
머뭇거릴 일이 아니라 무속으로 나오라는 권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그러대요. 도의원실인데 무속으로 해갖고 아무 일도 못합니다. 우리 정치 해보니까요. 정치인들은 뭉쳐야 돼요. 무소속은 답이 아니고 새로운 미래는 대안이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지도가 낮을지라도 와서 일으킬 생각을 해야죠. 덕발 생각을 말고 여기다 일으켜서. 왜냐하면 민주당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 무속 개별로 나가서 해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박영선 의원을 본받아서 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하고. 실은 제가 이제 오늘 얘기입니다만 예. 이분들이 말이에요. 지금 훌륭한 분들인데 다들 1년 전에만 좀 요새 하는 말 좀 했어도 대통령 후보 대선 후보급으로 컸을 거예요. 스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천 갈등이 있고 나서 탈당을 하고 어떤 행보에 대해서 진정성에 대해서 좀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지금도 예. 진정한데 예. 1년 전부터 제가 뭐라 했냐면 예. 다선 의원들한테 밥 사가면서 저는 국회의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고문이었지 민주당이. 예. 밥 사가면서 얘기가 뭐냐면 당신들이 이렇게 개별로 있으면 안 되고 혁신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옛날 천신정 하듯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세미나 하는데 그날 모두 발언으로 당지도 잘못한 것이 뭔지 조목조목 비판을 하시오. 네. 이렇게 해나가면 이제 그룹이 되고 사람이 늘어나. 지금 만일 내 말대로 했으면 지금이 원내 교섭단체 구성할 인원 됐을 거예요. 근데 개별로만 하다 보니까 사람이 개별로면 그냥 불평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모여서 하면 개혁운동입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지금이라도 네. 빨리 다 뭉쳐서 하나로 이게 이 세밀에 와서 같이 해야지 뭘 무소속도 나오라 뭐또 나오라 이런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판단이 지난달에 이제 의장님께서 언론 예. 인터뷰에서 민주당 비명계 학살이 확실시 된다 싶으면 다들 뛰쳐나올 거다 뭐 이렇게 또 예측을 하셨던데 지금 비명계 학살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확실하죠. 지금 벌써요. 지금 뭐 신문을 보니까는 이 서른 홍영표 분들이 한 5명이 뭘 한다는데 지금 보니까 한 8명 내가 볼 때는 8명 돼요. 8명. 8명이 뜻을 교감들이 두고 있다고 그분들끼리. 네. 그분들이 물론 이제 의논해서 정할 일이지만 내가 볼 때는 그분들이 탈당으로 끝나버리면 그냥 태풍 속에 태풍 속의 소용들이 내 이름을 잊어버렸네. 태풍 속에 저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냥 찻잔 속의 태풍. 찻잔 속의 태풍입니다. 비프로 끝난다. 예, 그러니까 예. 뭐냐면 그거 말고 한꺼번에 이 신당으로 뭉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신당 지지도 앞으로 올라갑니다. 자, 여론조사 지표를 봤을 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올라가야 될 텐데, 여론조사 현재 이제 지표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새로운 미래가 영향력이 미미하지 않습니까? 개혁신당과 손을 잡았다가 놓으면서 확장성의 한계도 드러났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지향점이 분명하지 않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런 말씀 할 줄 알았어요. 지지도가 낮지 않냐. 지금 지지도 낮은 건요. 제가 명쾌하게 압니다. 제가 할 일이 없어요. 지금 뭐 이제 새로운 미래 고문이고. 그래서 지금 지역 출마한 의원들한테 매일 전화로 격려 전화하고 도울 일 없냐고 얘기합니다. 오늘 또 아침에 내가 부천의 정덕천 전에 시장했던 분이 지금 우리 지역 후보로 뛰고 있어요. 물어봤어요, 전화로. 그랬더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고 없습니까? 했더니 새누리당 이름을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낙연 대표와 함께하는 새누리당 이렇게 설명으로 됩니다. 지금요 인지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40여일 남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말은 새누리당이 만들어졌다가 개혁신당은 전에부터 개혁신당이라고 이름 붙여서 일찍 활동했어요. 근데 만들었다가 그나마 합해서 개혁신당으로 계속 이름을 쓰다가 이제 또 갈라섰잖아요. 개혁신당은 오래됐어요. 지금. 근데 우리는 새로운 미래가 있어. 우리 정치권에서는 알지. 제가 호남을 가끔 가요. 제 고향이 그쪽이라 가서 제가 사람들 엊그저께도 방송하고 왔는데 지역에서 방송하고 왔는데 나오다 물어봤더니 새미래가 뭐예요? 그래. 새로운 미래 했더니 새로운 미래는 뭔데? 이게 무슨냐면 인지도가 낮아요. 그래서 앞으로 40일 남았는데 어떻게 인지도를 높입니까? 금방 올라갑니다. 이제 우리 현수막도 이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걸었잖아요. 현수막도 지금 만들고 있네요. 이번 주말께 걸어요 이제. 해가지고 새로운 미래 하고 이낙연 함께하는 걸 표시를 다 해놓으면은 이낙연 지지 뭐 확장성 없네. 이낙연 지지 상당합니다. 그 표라도 갖고 오고 플러스 알아서 이제 더 늘어나는 건데 현재는 인지도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지지도 올라가려면 아마 호남도요. 알겠습니다. 요새 여론조사 추이 보실 거예요. 지금 민주당 지지도가 급속도로 빠지고 있는 거 알죠? 급속도로 빠져요. 최근에. 그래서 왜 그러냐면 공천 가지고 저게 공천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공천 질이지. 예, 그럼 공천 갈등 때문에 탈당한 의원들이 합류해서 아니 의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의원이 아니라 지금 솔직히 의원 몇 명은 분위기 때문에 하나만 얘기해 보면
솔직히 국회의원은 지금 기호에 도움되는 것이지 이제 저기 임기가 며칠 남았습니까? 지금 우리 신당은 예. 새로운 사람 찾는 게 더 큰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원래 신당이라는 개념이 기성정당에 대한 도전이니까 제가 그거 새로운 여쭈려고 했던 참신한 겁니다. 사람을 찾아서 하려고 좀 지금 많이 찾아놨고요. 그래서 오히려 떼아먹고 그러면서 정의감 있는 찾아서 하는 게 맞는데 제 말씀은 호남에서 예. 민주당 지지가 확 빠지고 있는 거는 공천 가지고 저렇게 사천화니까 공이 아니라 사천. 그래서 이게 이재명 대표가 사천의 왕입니다. 사천 왕 공천, 저쪽은 무슨 공천이에요? 용각산 공천. 이렇게 해서 여야가 지금 서로 저렇게 대결을 하는데 둘 다 지지도 낮은데 그중에서는 덜 심한 게 국민의힘이라. 이번에 국민의힘이 1당 될 걸로 보여요. 지금 이 추세로 가면.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거 막으려고 우리에게 30석만 주시오. 내가 노아의 방주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김대중 정신의 씨앗은 보존해야지 않겠냐. 호남 가서 그 말하고 목표 의석수가 30석입니까? 지금 30석 달라고 하셨는데. 전에부터 그렇게 말했죠. 근데 이제 그 이제 뭐 상황에 따라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제 말은 예. 김대중 정신은 민주당에서 모르겠죠. 호남 가서 그 말하고 왔다니까요. 노아의 방주에 한 세명 한 세명 건져 실었듯이 우리가 건져 달라. 그리고 농부가 굶어 죽어도 이 씨앗은 먹지 않고 배고 죽는다 하지 않습니까? 머리에. 이렇게 김대중 정신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신당에 표를 주어서 그래서 확실한 이걸 대안으로서 그렇죠. 왜냐하면 보여주겠다? 저쪽 과반수를 막으려면 신당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예. 지역에 따라서는 표가 넘치고 흘러 컵으로 말하면 물이 넘쳐 흘러서 걷다 더 부었자 낭비요. 그런데 이 신당은 컵이 덜 찼지 않습니까? 여기다 부어라. 이렇게 호남 가서 제가 하고 왔다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요거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제 육선을 할 정도로 의원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가장 뜻깊은 일이 있으셨다. 이거 꼭 말씀하고 싶다고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네, 하나 짧게 말씀해 제가 어디 주시고 가서 얘기 마무리하죠. 전혀 안 한 건데 예, 예. 특별히 여기서 말씀하는데 제가 그 국회 부의장 할 때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부의금이 1억 300 얼마가 들어왔어요. 1억 300만 원. 그런 걸 제가 장학금으로 내놨거든요. 그랬더니 몇몇 사람들이 야 장학재단 만듭시다. 독재가들 몇 명 나서 보태가지고 함자를 타서 봉자 주자 봉주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해마다 지금 고등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수십 명한테 주고 있어요. 예. 그 사람들한테 왜 그런 결심을 했냐면 중학교 들어갈 때 제가 집이 형님이 이번 갑자기 농촌을 팔아가지고 등록금이 없었습니다. 그때 6학년 담임 선생님이 봉급을 털어서 제 입학금을 대신 내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선생님한테 은혜 갚는 길까 생각하다 보니까 나도 후진을 위해서 장학금 내자.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 장학금 줄 때마다 제가 가서 말을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도 크면 후진을 위해서 선순환이 되도록. 장학금을 내라. 그래서 대를 이어서 예. 우리 사회가 따뜻하게 하자. 이 말인데 저는 그걸 국회의원 하면서요. 뭐 6번 당선한 거, 부의장 된 거 이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를 지금 저는 가장 바람이게 잘했다. 알겠습니다. 네, 훈훈한 말씀으로 오늘 코너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